여기 보시면요. 이번엔 정치권 기사인데요. 바른미래당 얘기가 좀 나와 있네요. 속도를 내보겠습니다. 판문점처럼 싸고 노선 갈등 노출, 물과 기름 바른미래. 국민의당 바른정당 출신 번번이 대립. 차기 총선 앞두고 정계 개편 부시되는 거 아니냐. 판문점처럼 이른바 안보 이슈를 놓고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또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전하고 있는데요. 판문점처럼 비준 놓고 갈라진 바른미래. 그렇다면 유승민의 선택은 이른바 바른미래당의 지분을 갖고 있는 정치인 유승민 의원의 선택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러나 유승민은 아직까지 어떤 얘기가 없습니다. 한국당과 통합, 중도 세력 빅텐트, 당 주변 정계 개편 시나리오가 난무합니다. 유 의원 결심에 따라 지형이 달라질 것이다. 이런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정우갑 의원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바른미래당 이런 안보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항상 충돌입니다. 뭔가 이렇게 당의 정체성이 정립이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이라는 게 항상 지적하는 게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합종연행이 아니라 정말 정강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념, 지향성 이거에 대해서 뭉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좀 바른미래 같은 경우에는 정립이 안 된 속에서 표출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일련의 과정을 보면은 지난번 지도부 선거 때도 계속 충돌이 있었고. 저는 올해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상당히 이제 제목에도 물과 기름이라고 했습니다만 노선 갖고 충돌하고 그 내부에서의 또 이해관계가 계속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당이 이제 내년 초에 대표 선거가 될 텐데 그 과정에서 과연 이제 지금 한국당 안에서의 복당파, 과거에 이제 바른미래 쪽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움직임, 어떤 지분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바른미래 내부에서 상당히 움직임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또 총선을 앞두고 상당히 이제 출마를 놓고서도 충돌이 있을 텐데 벌써부터 이 같은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지금 어쨌든 유승민 의원, 안철수 대표 양 기둥이었는데 지금 서로 다 입장은 내놓고 있지 않거든요. 안철수 의원은 독일로 가 있습니다. 네, 관망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게 바른미래가 계속 갈 수 있겠느냐. 저는 상당히 회의가 듭니다. 이수희 변호사. 바른미래당은 한국당과 항상 같이 얘기가 됩니다. 한국당은 과연 손을 잡을 것이냐 아니냐, 쪼개질 것이냐. 바른미래당의 앞으로의 가는 길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제 바른미래당이 잘 아시지만 이제 국민의당의 일부하고 또 바른정당, 바른정당에서 일부 오셨는데 거기에 있는 분들이 이제 넓은 의미에서 범보수로 볼 수 있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어떤 분들은 절대 보수라고 표현하지 말라. 우린 중도다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범이라고 붙였는데 이제 중도를 다 망라해서 그래서 당연히 한국당이 차대 이제 전당대회를 할 때 이분들을 다 안을 수 있는 전당대회를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명분과 당위를 다 얻고 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까지 이제 1번 후보 대 2번, 3번, 4번 후보로 갈라져서 선거를 하면 필패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국회의원들 현역들이나 지금 총선을 준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양강 구도가 되기를 원하고 그런 니즈, 그런 필요성이 또 이런 정계 개편에 한몫을 할 걸로 보입니다. 정치 기사는 요 내용까지 보고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문재인 정부 사실상 첫 국감 오늘부터 20일간 실시됩니다. 국감과 관련해서는 항상 증인 채택 문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거리가 있는데 이 이야기와 관련해서 박진아 아나운서가 전한 이야기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 선수 선발 논란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오늘 국회 국정감사에 선동열 야구대표팀 감독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선 감독은 논란과 관련해서 의원들의 질의에 직접 답할 예정인데요. 대표팀 선수 선발 문제에 이어서 감독 선임 논란도 제기되고 있기에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지난 8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감독 선임 논란을 제기했는데요. 선수 선발 과정뿐 아니라 선동열 감독을 선임한 과정도 의혹투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KBO가 국회에 제출한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 최종 엔트리 선발 회의록을 보면 감독 선임 과정이 불투명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선 감독을 내정한 상태에서 형식적인 회의를 했거나 국회 자료 요청에 급조한 문서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손 의원은 이 회의록이 사후에 작성된 가짜라고도 말했는데요.
최종 엔트리 선발 회의가 지난 6월 11일에 열렸는데 회의록 작성 시점이 19일인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런 의혹 제기에 KBO 사무국은 반박했는데요. 손혜원 의원 측이 실제 회의 자료와 제출용 회의록을 혼동해서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손 의원은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부실한 문서로 변명을 거듭하고 있다며 또 한 번 지적했는데요. 이어 추후 국감 일정에 KBO 정운찬 총재를 증인으로 출석하게 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박진아의 이슈톡이었습니다. 네, 배재호 교수님. 송동열 감독이 얼마 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선수 선발을 공정했다. 좀 그렇게 설명했지만 여러 가지 의혹은 남아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 출석합니다. 과연 새로운 사실, 어떤 더 추가적으로 밝혀낼 내용이 나올까요? 지금 이제 선동열 감독이 지난번에 아시안 게임 때 병역 면제를 위해서 뭐 특정 선수들을 논란이 됐습니다.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럼 이제 과연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자료를 요구하니까 그쪽에 자료를 보니까는 회의록이 제대로 좀 작성이 돼 있지 않다. 그리고 회의록을 사후에 지금 조작한 것 같다라고 지금 민주당의 손은혜 의원 같은 계속 하는데 지금 이 문제가 당초에는 병역 면제 의혹으로 시작을 했지만은 지금 이제 뭐 회의록 조작 문제 그리고 선동열 감독은 또 어떻게 왔느냐. 지금 이 문제까지 계속해서 비화가 되고 있거든요. 거슬러 올라가네요, 또 얘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일파만파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이번 국감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지금 싸우는 국회보다는 국민들은 좀 일하는 국회를 원하니까 좀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의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국감도 과거의 국감이 좀 안 되고 미래 국감이 됐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뭐 특정인을 파헤치는 그런 것보다는 미래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대책을 따져 묻는 그런 국감이 돼야 될 텐데 지금 이제 뭐 민주당, 한국당 모습을 보면 당장 기재위에서 심재철 의원 그 폭로 관련해서 김동연 부총리하고 2라운드가 지금 예고가 돼 있어서 공방이 벌어질 건수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이렇게 가만히 그렇습니다. 보면요. 그래서 상당히 좀 걱정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한국당 얘기 좀 짧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당 조광특위 인선 난항 11일 내일입니다. 11일은 발표를 할 수 있을까? 이게 발표를 한다 계속 며칠째 미루고 있는데요. 할 것 같다. 연기되고 할 것 같다. 연기되고 과연 내일은 할 수 있을까? 이런 기사군요. 또 여기 있습니다. 조광특위 출범 앞둔 한국당 30% 조광특위는요. 당협위원장, 이른바 당협위원장을 심사하는 곳이죠. 30%만 물갈이해도 대성공이다. 생각보다 교체폭 적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요거 일단 조대진 변호사, 이수희 변호사 두 분께 질문 좀 드릴게요. 조대진 변호사, 한국당의 이런 이른바 인적 쇄신 이제 시작이 된 듯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망을? 일단 인적 쇄신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국민들의 일반적인 시각이고요. 그리고 최초에는 뭐 김병준 위원장,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인위적인 인적 쇄신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지만 결국 전원책 변호사한테 재하청을 주면서 인적 쇄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전원책 변호사도 초반에는 다 물갈이하겠다라고 공언을 했었는데 들어와 보니 분위기가 또 그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만만치 않았던 것 같아서. 영향을 받은 듯한 느낌도 있어요. 만만치 않은 것 같다는 거 생각을 해서 많이 바꾸는 게 꼭 능사는 아니다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국민들의 눈높이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바뀌어야 될 것은 좀 분명해 보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국민들이 지지를 얼마만큼 해줄지도 갈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수희 변호사,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재하청을 줬다 그러시는데 이거는 이제 조강특위는 당헌 당규상의 당협위원장 인선에는 조강특위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재하청, 그러니까 차도가 아니라 이거는 당헌 당규상 당연히 필수적인 기관인 거고요. 그렇죠. 뭐 있어야 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현역 당협위원장들을 뭐 재신임을 안 한 분들은 공모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얼마나 좋은 인물들이 응모를 해주느냐의 부분이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한국당이 유리한 선거구였던 곳에 있는 현역 의원들께서 양보들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할까요? 그것은 이제 뭐 여러 정치력이라든가 뭐 여론이라든가 뭐 여러 도움을 받아야 되겠지만 지금 뭐 선당 후사 그 당을 떠나서 지금 이제 거의 보수
우파들이 예. 설 자리가 없는 상황에서 이번 4년 만이라도 좀 양보를 해야 되는 상황 아니냐. 뭐 그 후에는 그에 상응하는 또 그 공이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여러 가지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우갑 위원님. 혹시 이제 당협위원장의 심사, 조강특위가 어떤 결과를 내놨을 때 반발을 또 강하게 하면서 막 당이 쪼개질 듯 이런 갈등을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변화해야 되고 혁신해야 되고 물갈이해야 된다는 거 누구나 얘기하죠. 예. 다만 정치권에서 하는 얘기는 그렇죠. 예. 나는 빼고. 본인은 나는 빼고, 빼고. 본인 빼고. 물갈이 주변의 하지만 나는 사람들은. 빼고. 그러니까 본인에게 그 화살이 돌아왔을 때는 그 용납을 안 하죠. 받아들이질 않죠. 그러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정치라는 게 변화와 개혁이 어려운 것인데 예. 결국은 이제 한 명에 대한 인선이 이게 늦어지면서 계속 발표가 늦어진 거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4명이 만장일치로 해서 이게 물갈이를 하겠다는 건데 예. 지금 전원책 씨에게도 계속 말이 바뀝니다. 뭐 30%였다가 과연 그게 될 것이냐. 예. 그만큼 어려운 과정인 것이죠. 이제 이것을 얼마나 돌파해내고 예. 또 정말 국민들 눈에 저 정도면 훌륭한 인물이다라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올 것인가 예. 이것에 따라서 한국당의 좀 미래가 상당히 왔다 갔다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제가 한글날이었는데 관련 기사가 오늘까지도 계속 나오고 있어서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한국일보입니다. 태풍 내습 안전문자 좀 쉽게 안 되나요? 안전문자 많이 받죠 요즘에? 그런데 내습 이게 어려운 한자어 축약 설명, 외국인 어린이 등은 이해할 수가 없다는 특히 우리나라에 와 계신 외국분들 참 많은데 그분들이 내습이란 단어를 알까요? 차라리 그냥 조심하십시오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어렵게 씁니까? 중요한 문자를. 여기도 있습니다. 정부 보도자료를 분석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런 말들이 나온답니다. 여기 보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퀀텀 점프를 위한 STAR 프로젝트. 뭔 소리입니까 이게? 바이오 나노 분야의 특성을 분석하여 해당 분야의 바틀렉을 해소한다. 이건 또 무슨 뜻일까요? 생존율, 자리매김, 격고. 쓰신 분은 아십니까 이거를 쓰셨을 때? 무슨 뜻이 정확히? 배종호 교수님. 네. 좀 쉽게 하면 진짜 안 됩니까? 이제 쉽게 하기가 사실 어려운 거죠. 예. 그리고 강의도 누가 알아듣게 못하게 굉장히 하는 강의가 사실은 잘 못한 강의고 누구나 알기 쉽게 할 수 있는 강의가 또 그런 글이 예. 굉장히 좋은 글이고 예. 또 좋은 강의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글날을 돌이켜 봐서 예. 지금 언론에서 이런 문제 제기를 한 건데 특히 이제 이 안전문자 같은 경우도 보내는 거는 굉장히 좋아요. 요즘 이제 즉각 오니까. 그래서 좋습니다. 빨리 오는 거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건 도움이 되는 건데 내용을 보면 뭐 태풍 내습하면은 뭐 외국인들 잘 모르겠죠. 내습은 이게 무슨 뭐 전쟁에서 뭐 이렇게 몰래 침투하는 겁니까? 뭡니까 이거는? 네, 그래서 이제 뭐 앞으로는 좀 쉽게 또 글자 수도 늘려서 하겠다 그러니까 좀 기대를 해봐야 되겠고 특히 이제 이런 것은 관공서에서 선도를 좀 해야 되는데 일단 관공서 문자가 대부분 뭐 한자어로 돼 있어서 이걸 좀 풀어서 해야 되고 지금 이제 법조계에서는 판결문도 좀 쉽게 우리말을 써서 한다라는 이제 그런 노력들은 있지만은 좀 더 박차를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마지막 기사 같습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평창 올림픽 619억 흑자. 올림픽이 맨날 적자 보기 때문에 마누라 고민한다는데 흑자를 봤고요. 특히 IOC가 배당 몫이 있는데 평창에 기부까지 한다 그러네요. 좋은 일입니다. 자, 오늘은 흐린 뒤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기온은 평년보다 4도가량 낮겠는데 바람까지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떨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4에서 21도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내일 오전 8시에 다시 뵙겠습니다.